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 인강 자이스토리 확률과 통계 정현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1학년도 확률과 통계 자이스토리가 발간이 됐고요. 선생님이 강의가 드디어 개강이 됩니다. 2021학년도 수능 확률과 통계는 정현경의 확률과 통계로 확 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확통은 정현경, 수학은 정현경. 뭐 인터넷 강의의 어떤 대세 누굽니까? 정현경입니다. 강남 인강의 대세 또 누굽니까? 정현경입니다. 기출문제의 대세 뭡니까? 자이스토리입니다. 이 둘의 콜라보는요 엄청난 시너지를 이끌어낼 거라고 저는 또 올해 기대를 합니다. 자, 2021학년도 수능 11월 19일 그날의 성공을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학교별로 고3에서는요. 고3 내신이 확률과 통계인 학교가 굉장히 많더라. 확통을 3학년으로 넘긴 학교가 많아서 이건 내신 그리고 수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자, 잘 들어. 고3 내신인데 진짜 내신처럼 내기는 좀 힘들어요. 내가 고3 담임을 해봤지만 지금 학교 선생님이었잖아. 고3 같은 경우는 수능도 같이 준비시켜야 되니까 선생님들의 고심이 깊어집니다. 출제할 때. 다시 말하면 수능형 문제 출제 기조가 내신에서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하는 이던 수능을 준비하는 누구던 그 누구나 이제 확통은 정현경이다. 자, 다시 얘들아 따라해봐. 누구나 확통은 정현경이다. 다시 뭐라고? 누구나 확통은 정현경이다. 끝난 겁니다. OT 끝났어.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새교육과정 첫 수능이다. 이게 약간 두려운 부분들이 있죠. 확률과 통계는 그 변화량이 많지 않다라는 게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게 가형나형 공통인 유일한 한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등급에 또 움직이나 영향력이 높아집니다. 이게 터치가 되거든. 어머!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냐. 우와, 등급의 영향력이 엄청나는 거야. 알았어? 자, 우선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 확률과 통계는요. 이전의 영향력보다 당연히 난이도상으로도 좀 높아질 거다. 막 킬러 문제처럼 복잡한 문제를 내기는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평가원 검수를 들어가 봤어도 언제나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복잡한 킬러 문제보다는요. 준킬러 난이도나 4점짜리 문제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만이 수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내신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너 요거 한번 보자. 요거 한번 봐봐. 내가 또 그냥 오질 않았잖아. 그죠? 선생님은 수업마다 이야기거리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꼭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요런 거거든. 자, 뭘로 보입니까? 피디님, 뭘로 보입니까 이거? 새. 그죠? 새로도 보이고 토끼로도 보이고 뭐 등등 이거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가 지금 입 그리고 눈, 귀, 토끼로 보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새, 오리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주둥이 되게 애매하게 돼 있죠. 머리, 눈.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어떤 얘기는 뭐 새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토끼로 보이게 하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확률과 통계가 어떨까요? 맨날 이래. 이게 토끼야 오리야 이렇게 된다고. 토끼야 오리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싸우기도 하죠. 야 이씨 오리야 토끼야. 자, 싸워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의 토끼와 오리라는 그림이에요. 사람의 인지의 한계에 관련된 이야기, 주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 철학자가 했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학은 이렇게 애매하면 안 되는데 뭐가 문제라고요? 확통은 항상 뭔가 애매해. 이게 순열이야 조합이야. 에? 이게 중복순열이야 중복조합이야. 되게 헷갈린다고. 말이 비슷합니다. 그런 애매한 개념을 그런 애매한 문제를 무엇으로? 명확하게 잡아내겠다. 그래서 명확한 개념으로 애매한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풀이의 태도를 결정하겠다. 이게 토끼인지 오리인지 모르는 상황을 선생님이 명확하게 토끼, 오리라고 지정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돼야 되냐? 우선 이건 기본 개념 강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기본 개념까지 막 끌고 와서 세부적으로 가다 보면 이게 막 100강이 넘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강의 구성하면 니들이 지쳐.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이 좀 정립된 이후에 다시 말하면 기본서를 한번 봤던 아니면 학교 수업을 들었던 아니면 우리 강남 인강이 기본 개념 강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문제풀이에 쓰이는 실전 개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사실은 가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자이스토리라는 거지. 알았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줄 거냐? 기본 개념이 아니라 연결 개념을 잡아줄 거예요. 확통의 개념의 연결고리, 링크업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뭐라고요? 링크업, 개념의 연결.
고리, 단편적으로 끊어져 있는 이런 개념들이 문제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잡아주고, 그러니까 통합적 개념을 실전적으로 잡아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진짜 문제가 풀리는 개념으로 연결할 거예요. 예, 애들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개념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명확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작업을 한번 할 거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서 보여지고 문제풀이의 전략이 되는지를 how to solve it,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전략 짜고요. 바로 해결해 드릴 겁니다. 바로 개념이 곧 문풀이다. 실전 심화 개념이 곧 문풀로 연결되게 되는 강의가 이 자이스토리 강좌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은 너희들은 무조건 이기게 될 것이다. 무조건 확통은 다 맞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50분짜리가 있고요. 50분짜리 수업이고요. 러닝타임 보통 50분에서 60분 금방으로 끊을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강의 수가 55강 플러스 알파. 이게 800문제가 넘는 문제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원에서는 이걸 끊다 보면 조금 이제 짧게 끊어가지고 강수를 늘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줄여서 압축적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기본 강의 계획은 55강인데 이거보다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최대 60강 안쪽으로. 근데 이 편차가 크지는 않아. 선생님이 강의 구성을 하면 언제나 계획에 맞춰서 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있었던 기본형 문제 같은 건 제외하고요. 2점짜리 문제들은 좀 많이 제외가 될 수도 있어요. 2점이나 아주 쉬운 3점은 선생님이 좀 끊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 말고 내가 꼭 정리를 해줘야 되는 3점, 특히나 어려운 3점, 그리고 쉬운 4점, 복잡한 4점, 거의 킬러에 가까운 4점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제가 설명을 거의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뭘 해야 돼? 시청자의 입장에서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서. 야, 뭐 나랑 뭐 1박 2일 보는 거야? 뭐 런닝맨 보고 있어? 뒷짐지고 아 좋았어, 수업 잘하고 있어, 좋아, 재밌어, 오늘은 재미없어, 아이 꽝이야, 좋아, 막 시청자야? 안 되죠. 너희들은 학습을 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교실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게 그냥 기본 개념 학습이면 그냥 들어와 그러거든. 그냥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문제를 미리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예습의 시간이 너무 긴 것은 어쨌든 수강에 대해서 되게 좀 지치게 되는 거니까 막 풀란다. 열심히 풀고 채점해요. 그 오답 정리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채점하고 틀린 문제를 잘 체크해 놓은 다음에 전체 내용들을 수강하면서 특히 너희들이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잘해줄 필요가 있어. 이게 되게 효율적일 거야. 그리고 몇 개의 문제는 너희들 자체가 스킵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거든. 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들이 선별해서 들어도 좋아.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예습을 좀 해주고 먼저 문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할 것이야. 그냥 강의만 보고 싶어. 나 오늘 정혜용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 선생님하고 너무 만나고 싶어. 그럼 그냥 들어도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좀 참고 보고 싶겠지. 만나고 싶겠지.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예습을 하고 먼저 문제를 푼 다음에 차분히 들어오는 게 이 시간을 아주 잘 쓰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복습 같은 경우는 이제 틀린 문제 선생님이 다시 선별해 주거나 다시 풀어줬던 문제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틀렸던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를 하는데 오답 정리를 아주 철저하게 예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키워드만 메모를 하던가 문제만 옮겨 적고 왜 틀렸는지 한 줄만 써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 이야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건 그냥 선생님의 이야기야. 책을 2권을 사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서 왜 2권을 사냐 그랬더니 그냥 잘라가지고 노트에 붙이더라고. 물론 앞뒤에 문제가 겹쳐지는 건 좀 곤란하긴 하지만 그 대부분 잘라서 그냥 붙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의 비용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집에 있는 복사기, 인쇄기 좀 있잖아 대부분.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잘라서 붙이는, 옮겨 적기 귀찮으니까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고 깔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너희 틀린 것만 빨리 모았으면 좋겠고 그마저도 싫은 친구들은 책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놓거나 체크한 다음에 거기다 메모해. 이것 때문에 틀렸다. 그리고 하나 더. 자이스토리 책은요 문제를 많이 담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넓지가 않아. 그러니까 책에다가 직접 푸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따로 노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내려쓰기 연습을 따로 노트에다가 하시는 게 더 좋겠다. 무지가 됐던 아니면 이게 줄이 있던지 간에 그건 너희들이 선별하시되 직접 그 자리에 문제 푸는 건 조금 특히나 이 확통 말고 뭐 미적 이런 건 너무 힘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노트에다가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는 빠르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단계가 끝나면 너희들의 모든 약점은 메꿔지게 되는 거고 기출이 익숙해질 것이다. 확률과 통계는 다른 단원과는 다르게 어떤 신규 형태의 문제보다는요 기본 내용들이 좀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히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책이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하나 더. 선생님이 스튜디오 강의잖아.
외롭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PD님과 나 둘밖에 없어요. 이 어색한 정적 참아낼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심심해서 가끔 이렇게 말을 붙이거든. PD님, 그죠? 저는 말을 붙이잖아요. 안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진 않아. 그러니까 말을 많이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왜냐면 수학적인 거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제 얼굴이 벌개지시며 불그락푸르락 하십니다. 대답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워하셔서 내가 질문을 던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 혼자 강의를 진행하게 되잖아. 이 스튜디오 강의에 장점일 수도 있고 이게 단점일 수도 있어요. 자, 나를 이 자리에 혼자 내버려 두지 말려, 얘들아. 우리는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이니까 수강 후기에 제가 오늘의 문제를 항상 지정을 해요. 야, 이거 오늘 풀어봐. 그럼 1개나 2개의 문제들을 내가 남겨줘. 직접 풀어. 직접 풀어. 그러면 오늘의 문제 풀었습니다. 라고 해서 답은 뭡니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강의를 우리 뭐 지영이랑 뭐 찬이, 민찬이가 듣고 있구나. 영희가 듣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란 말이지.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 잘 들어. 이제 OT야. 선생님 강의가 진행될 거야. 이름 부르기 이벤트를 할 거예요. 뭐라고? 이름 부르기 이벤트. 야! 수강 후기에 저 누구입니다. 이름 불러주세요. 그러면 시작할 때나 중간에 이름 불러드릴 거예요. 내가 댓글 달아줄게. 몇 강에 네 이름이 있다. 누구야? 공부 열심히 해. 영희야, 수강 후기 잘 봤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더 열심히 하렴. 반가워.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름 부르기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강남 인강을 통해서 전국에 나의 이름을, 나의 열심을 보여주고 싶은 친구들은 남기십시오. 어디에? 수강 후기에 누구입니다. 엄마 이름도 써도 좋아요. 누구 여사의 아들 누구 공부 잘해라. 이미 선생님이 베이직 센 수학 상하에서 어떤 친구가 자기가 이름을 불러달라고 그냥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이스토리 때는 내가 먼저 이름 불러주기 이벤트를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가야 돼. 호흡해야 돼. 단점 그리고 주의할 점, 완강 후에는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빨리 올려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수강 후기를 적극적으로 쓰면 우리는 같이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자, 들리십니까? 우리의 이야기들이 멋진 형형색색의 이야기 그리고 색깔이 펼쳐지듯이 여러분들의 수능의 그 길에 아주 멋진 일들이 벌어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아셨죠? 저는 강의에서 기다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정현 경이었습니다.